생활비에서 당장 없애야 할 7가지 항목. 오늘 오전 10시 63세 김영자 씨가 가계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난달 지출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도 2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매달 적자입니다. 예금을 깨서 메웁니다. 이대로 가면 3년 후 예금이 바닥납니다. 김 씨는 답답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 걸까요?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이 한 달에 8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아끼게 됐다며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많은 중장년분들이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모자라는 돈은 예금을 깨서 메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없애야 할 불필요한 지출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없애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케이블 TV,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등을 합치면 한 달에 5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대부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돈만 내고 있습니다. 65세의 박순덕 씨가 구독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박 씨는 케이블 TV, 넷플릭스,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합쳐서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은 뉴스 채널만 봤습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신문은 쌓여만 갔습니다. 박 씨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케이블을 해지하고 공중파만 봤습니다. 넷플릭스도 끊었습니다. 신문도 중단했습니다. 뉴스는 유튜브로 무료로 봤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을 아꼈습니다.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여러 개 들고 계십니다. 젊을 때 가입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요 없는 보험이 많습니다. 암보험, 실손보험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67세의 이정수 씨가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보험을 5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3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절반이 보험료로 나갔습니다. 이 씨는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2개뿐이었습니다. 실손보험과 암보험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했습니다. 이 씨는 3개를 해지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아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건강식품입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지인 소개로 건강식품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삼, 오메가, 비타민, 프로폴리스 등 종류도 많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씁니다. 하지만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60세의 최영수 씨가 건강식품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건강식품을 4가지나 먹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가 없다면 건강식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모두 끊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아꼈습니다. 최 씨는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습니다. 훨씬 건강에 좋았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건강식품은 대부분 과대 광고라고, 진짜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외식비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만날 때마다 식사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씁니다. 한 달에 여러 번 하면 2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70세의 한명희 씨가 외식비를 줄였습니다. 한 씨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식사를 샀습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만났습니다. 한 번에 평균 8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에 32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낼게요. 엄마도 이제 연금으로 사시는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는 번갈아 내거나 각자 냈습니다. 한 씨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자녀들도 다 이해한다고,
무리해서 대접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5번째 항목은 택시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버스나 지하철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택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에 10,000원씩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타면 한 달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63세의 김철수 씨가 택시비를 줄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자주 탔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로우대로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았습니다. 걷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활력도 생겼습니다. 김 씨는 한 달에 20만 원을 아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낀다고 조언합니다. 7번째 항목은 통신비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데 비싼 요금제를 유지합니다. 집 전화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한 달에 5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68세의 조영희 씨가 통신비를 줄였습니다. 조 씨는 스마트폰 요금이 한 달에 7만 원이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만 썼습니다. 조 씨는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만 원을 아꼈습니다. 집 전화도 해지했습니다. 스팸 전화만 오지 필요한 전화는 없었습니다. 2만 원을 더 아꼈습니다. 조 씨는 한 달에 7만 원을 아꼈습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통신비는 반드시 점검하라고,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7번째 항목은 경조사비입니다. 친구, 친척, 이웃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본인 형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67세의 정말순 씨가 경조사비를 조절했습니다. 정 씨는 경조사비로 한 달에 15만 원씩 썼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부조했습니다. 먼 친척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금액도 줄였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냈습니다. 정 씨의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만 씁니다. 8만 원을 아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경조사비도 본인 형편에 맞춰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 7가지를 정리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구독 서비스 6만 원, 보험 20만 원, 건강식품 15만 원, 외식비 15만 원, 택시비 20만 원, 통신비 7만 원, 경조사비 8만 원을 합치면 91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아끼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노후 자금이 됩니다. 비상금이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가계부를 꺼내십시오. 지난 석 달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7가지 항목을 찾으십시오.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합니다. 오히려 삶이 간소해지고 편해집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건강, 가족, 평화가 중요합니다. 물질적 소비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검소한 삶이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출 줄이기가 즐거워집니다. 주변의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함께 정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혼자보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만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을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평생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짐을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지출도 정리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한 달 후 가계부를 다시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지출이 줄고 저축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생활비 절약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와 풍요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